아까 보수의 본류와 반계에 대해서는 그 하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수의 본류를 가보죠. 보수의 본류가 바로 요시다 시게루, 원래 외교관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화평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평화교섭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전시 일본에서 미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물밑에서 평화교섭을 하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노에 후미마루도 그때 이제 요시다 시게루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고노에 후미마루는 전쟁 발발에 그 대단한 책임이 있다 해서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전범으로 몰려서 감옥 가게 생기니까 이제 자살을 했는데, 요시다 시게루는 살아남아서 이제 일본의 수상이 되는 겁니다. 전후 일본의 수상이 돼서 일본의 7년 동안 수상을 하면서 보수 정치의 기틀을 만들고, 그러니까 미 군정 시대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이루어진 그 시기까지를 책임을 졌었던. 그래서 전후 일본의 그 체제를 만들었고요. 요시다 시게루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자민당이 만들어지면서 이른바 55년 체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55년 체제 이전까지 일본을 책임졌었던 그 사람인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리고 이 사람의 후계자들이 쭉 일본 수상을 지냈기 때문에 요시다 학교라고 그 불리죠. 그래서 일본 보수의 최고봉이고, 요시다 시게루,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인물이고, 미국에서도 존 다워라고 유명한 일본 학자죠. 이제 이분이, 제국과 그 이후, 그래서 요시다 시게루를 갖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네. 근데 이 요시다 시게루가 이게 활짝 웃고 있죠. 왜 웃고 있을까요?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만세 불렀다는 겁니다. 진짜 만세 삼창을 했대요. 만세를 부르고, 전원이 부족하다고 계속 나오네요. 그게, 그 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른 데다 꽂아보시죠. 네. 마찬가지인가요? 예, 하여튼. 지금 어쩌면 어떠나요? 지금도 아직은 그런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이렇게, 글쎄요. 바닥에는 불이 들어가는데. 없어져야 하는데, 안 되면은 그걸 쓸 수 있나요? 그게 안 돼? 아, 그래요? 예. 대책을 세워야겠네요. 자, 이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일본은 살았다. 한국전쟁이 가져다 준 충격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경제 원조를 해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것은 한국 덕분이었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우리에게 이제 정말 불운이었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거기 이제 보면은, 또 한 명, 일본 우익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로 오노 반복구라고 있습니다. 오노 반복구는 누구냐면은,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을 했다가 63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정식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63년 12월 15일인가요? 이제 취임식을 가졌는데, 그때 일본에서 경축사절로 온 거예요. 사절전쟁이에요. 공항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일본 기자가. 한국을 이제 이렇게 해서 방문하게 됐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들이 출세해서 아들이 잘 돼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취임식 보러 가는 기분이다 했더니 일본 기자들이 좀 당황을 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가면서 좀 말이 지나치지 않냐, 그래서 조금 표현을 바꾸라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야. 우리 진짜로 사석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아들 사이야. 술자리에서 우리 그래. 그러면서 얘기를 해갖고 이제 기자들이 다 뒤집어졌죠.
그때 김대중, 김영삼이 야당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곽학해갖고 성명서도 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김종필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김종필하고도 친했고요. 그 다음에 사또의 이사코. 여긴 그 아베의 작은 할아버지. 왜 작은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그 친동생이고요. 근데 그 사또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서 성을 바꾼 겁니다. 우리는 성을 바꾼다는 말이 있죠. 네,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성을 간다 하는데, 일본은 성을 자주 가요. 네, 그래서 우리 창씨 개명하고는 느낌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자원후에 이제 그 아주,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수상이 돼서 일본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고, 일본 열도 개조론, 이런 표현을 써갖고, 또, 이게 아까 그 국가 개조, 기타 이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개조의 전통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옆에서 다나카 가쿠에이도 할 얘기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만, 요것만 얘기하죠. 자, 이거 보면 어때요? 다나카 가쿠에이는 되게 거만하게 있고, 그 옆에 이 사람은 되게 굽신거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 김대중 납치 사건 때,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납치를 해왔잖아요. 납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는데, 이걸 한국의 보수 정권과 일본의 보수 정권이 유착돼서 검은 유착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덮는 걸 마무리할 때 박정희의 사절로 특사로 가서 이제 일종의 정치 자금을 갖다 바친 거죠. 검은 돈을 뇌물을 갖다 바쳤는데, 그래서 다나카 가쿠에이는 있는 대로 왕거만이고, 이건 개굽신이죠. 개굽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땅콩의 할아버지예요. 땅콩 조현아의 할아버지 조중훈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연결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고요. 여기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즉 1980년대 초반에 한미일 삼각동맹을 상징하는 전두환, 레이건, 나카소네로 상징되는 인물이고, 일본에서 본격적인 매파, 보수 분류가 아닌 보수 반개이면서 매파로 등장을 했었던 수상입니다. 근데 수상으로서 장기 집권했고, 장기 집권뿐만 아니라 장수만세하고 있어요. 1918년생인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은 102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 나카소네가 표현했었던 게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라는 표현을 써서,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란 건 요시다 시게루가 만들었었던 그 체제,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의 55년 체제를 극복하고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노선을 좀 걸어야 한다. 미국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또한 일본의 독자성을 살살 나오기 시작한 일본 우익의 어떤 전초전, 보수 회기로의 전초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나카소네가 해군 장교로 있을 때 멀리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지는 걸 본 거예요. 버섯구름을. 그러니까 그 버섯구름을 볼 정도의 거리에서, 바다에서 보고서, 그 어마어마한 걸 보고서 앞으로는 이게 힘이다. 일본이 저런 폭탄이 없어서 전쟁에서 지는 거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원폭을 만들어야 한다. 원자력을 만들어야 한다. 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예요. 원자폭탄을 직방 맞은 건. 세계 유일의 피폭 민족은 아니죠. 우리 다음 주에는 원폭 얘기를 우리가 할 건데, 이 원자폭탄에 맞은 민족은 우리 민족도 있고 많이 맞았지만 국가로 영토에 떨어진 거는 일본뿐이죠. 그런데 원자폭탄의 유일한 피폭 국가인 일본이 어떻게 미국과 소련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원자력 대국이 됐을까요? 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그 피폭국 일본을 최대의 원폭 발전 국가로 만든 쌍두마차가 있어요. 그 쌍두마차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은 조금 이따 소개할 거고요. 그런데 일본 원자력의 아버지 격으로 그 대접을 받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해군 장교 시절에 위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안소를 만들었는데, 그걸 버젓이 자기 회고록에다가 썼어요. 회고록에다가.
자기 회고록에다가 쓰고서 위원소를 설치했다. 해군 장교로 있을 때 위원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업적으로 꼽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야, 위원소를 만들었더니, 세상에 말이야. 병사들이 싸움이 확 줄었어. 부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병사들끼리의 싸움이 제일 그 골치 아픈 거였는데, 부대 관리하는 데서. 왜냐면은 전쟁 기간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겠어요. 전쟁의 공포, 두려움, 사람을 죽인 괴로움, 죽어가는 동지, 전우를 본 괴로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신경이 곤두서서 요만하면은 이제 붙었는데, 위원소 만들었더니 그게 확 줄어들었어. 야, 위원소 만드는 거 잘한 거야. 그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회고록에다가 자랑을 해놓고, 회고록이 나오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나카소네가 있었던 부대에 이 도면이 발견이 됐는데, 진짜로 여기 위원소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나카소네가 바로 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서, 그러니까 이 일본 수상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고, 또 전두환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합니다. 그리고 뭐 론 야스 동맹이라고 해서 레이건한테는 서로 이름을 부르는 친한 사이. 로널드 레이건을 론이라고 부르고 야스 히러를 야스라고 부르고 그렇게 친한 사이라는 걸 강조했었는데, 총리의 신분으로서 야스쿠니 신사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말썽이 나고 있죠. 이게 야스쿠니 신사의 총리가 참배했었던 그 기록인데 85년, 92년, 96년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명 일본 정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부총리하고 있는 아소타로. 아소타로도 뭐 하여튼 친척에 보면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다 수상이에요. 뭐 그런 가문이고, 아소 시멘트 유명하잖아요. 또 아소 농장이라는 게 조선에도 이제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일본 극우파의 또 중심 인물이기도 한데.